엄마 봉플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아이들 유아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 아이들 유아기라는 것은 20년이 지났어요. 기억도 사실 잘 안 났었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아이들 입시 이야기를 스카이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짧은 전자책을 쓰면서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았었습니다.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무료 나눔 기간이니까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전자책은 입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 책이기 때문에 유아동기 일은 거의 담지 못했습니다. 책에 쓰지 못했던 것들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차근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자녀교육 프로그램에서요, 전문가가 나오셔서 아이들의 심리와 부모님의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었거든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키우면 됩니다. 뭘 그렇게 잘 키워야 해요? 라고요. 순간 저도 재밌어서 웃었는데, 사실 저를 기르신 저의 부모님 세대들은 요즘 사람들처럼 교육적인 책이나 방송 같은 것들이 흔하지는 않았던 때였기도 했어요. 자녀들의 정서를 파악한다든지 감정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교육과는 조금 거리가 먼 세대셨죠. 하지만 제가 사는 매인데요. 제 형제들만 봐도 어디 한 군데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남매를 잘 키우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들 교육이라는 게 부모님을 보고 배워 자란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비록 당신들은 지식이 전문적이지도 않았고 많이 배우셨지도 않으셨지만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시고 사남매의 도시락을 꼬박꼬박 매일같이 싸주시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여섯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 직장으로 향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 사남매는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공부하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우리 집 아이들 얘기하겠습니다. 유아기의 교육이라는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하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규칙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때를 맞춰서 한다고 해야 하나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직장 시간에 맞춰서 같이 준비하고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패턴으로 지내게 되고 생활 습관이 아마 빠른 시기에 잘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때만 해도 어린이집은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고요. 유치원도 5세가 돼야지 갔었잖아요. 그 전까지 집에 있게 되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잠옷에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낮잠 자고 하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처럼 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하지만 일찍부터 훈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책 읽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 장난감 놀이하는 시간 등도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할 수 있었겠죠? 이때 습관되어진 것들이 이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을 가서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정한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습관으로 이어져 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책 읽기인데요. 아마도 책 읽기는 가정마다 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들은. 우리도 물론 자기 전에 항상 이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와서 책을 읽었는데요. 첫째 아이들하고 둘째 아이들 사이에서는 4살의 터울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셋째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서 책을 골라오게 하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아이들 대답하는 식의 그렇게 책을 읽기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이거는 일부러 하게 된 건 아니고요. 한번 해봤는데 재미있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계속 이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아이 때는 이제 파루미라 시리즈, 지금 어머니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파루미라라는 아이가 이곳저곳에 숨어져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파루미라 어딨어? 하면 아이가 찾고 왜 거기 숨어 있어?
하름이라는 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행동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물어봤었고, 거기에서 아이가 대답하고 그리고 시간을 가졌었어요. 세 번째로는 유아기 때는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신체로 표현해보는 놀이도 해보았었습니다. 이거는 큰아이 한 명일 때 했던 놀이인데요.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을 들으면서요. 생각나는 동작을 몸으로 표현해보는 놀이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약간 발레 같은 동작이 됐었겠죠? 음악이 그랬으니까요. 좀 체계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체계는 없었지만 아이와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을까요? 했던 놀이를 영상으로라도 보여주고 싶지만 보관해 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했던 교육의 내용은 이 세 가지 정도예요. 그리고 밖에서 했던 교육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때는 짐보리를 다녔어요. 짐보리는 지금도 어머니들 다 아시죠? 세분화 됐더라고요. 좀 더 영역이 뭐 아트도 있고, 그 시절에는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게 됐었는데 오래 다녔어요. 1년 반, 2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들 때는 킨더 뮤직을 통해서 영어로 음악놀이, 또 쿠킹 수업을 했었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쌍둥이에요. 남녀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쌍둥이에 대한 양육은 또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해드릴 예정이고요. 킨더 뮤직도 영어로 하는 음악놀이거든요.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는데, 특히 영어가 외국어인지 따로 인지하지 않고 놀이 언어처럼 적용되는 게 참 신기하고 좋았어요. 선생님들께서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노래도 들려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이건 너무 좋았는데 오래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스튜디오들이. 그리고 킨더뮤직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음악과 영어 놀이가 합쳐진 것, 또 신체 놀이와 음악이 합쳐진 것, 영어와 또 사고력 증진놀이 등이 합쳐진 그런 복합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스카이 레시피 책을 쓰면서 조사한 바로는 참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 큰아이 때는 진짜 무분별히 많은 것을 하게 됐어요. 뭐 메비우스, 가베, 음물 좋다 해서 음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첫째 때는 좀 그렇잖아요. 워낙에 엄마들이 이거 누가 좋다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주관도 없고 좀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런 환경에 산다면 어떨까요? 아마 부모님들이 직접 해주실 수 있는 체험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굳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교육기관들을 가서 하는 체험들이 어느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도 많고 또 강의도 방송도 많으니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공부를 하셔서 저처럼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선택하셔서 유아기에 그 교육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아기에 했던 교육에 대해서 짚어보았는데요.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정해진 규칙, 특히 시간 엄수로 기본 생활 습관을 들였고, 음악, 언어, 신체 놀이 경험을 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동기, 그러니까 5세에서 7세까지 우리 집에서 했던 교육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새아이 엄마 봉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